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발심의 중요성, 그래도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괴로움의 원인이, 근원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살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을 가지고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또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을 하면서 감촉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즉 이 삶을 살아가고 삶을 경험하면서 대상을 이제 파악해서 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딱 보자마자 자기 식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동일한 대상인데 자신의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즉 자신의 삶의 경험 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색안경 같은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도로 좋아서 집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상인데 극도로 싫어서 비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수니 진보니 하면 내가 어느 쪽에 이렇게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나왔는데 열렬히 좋아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열렬하게 싫어하기도 한단 말이죠. 무엇이든 이와 비슷하게 무엇을 보든,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소리를 듣든, 내가 감각기관에서 감각 접촉되는 모든 것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데요.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인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봅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내가 어떤 과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점은 대상이 좋은지 나쁜지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상 자체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실제 그 대상은 좋은 대상인지 나쁜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여길 때 그 알은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분별해서 안다,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를 뿐이 맞는 것이죠. 키가 크다 작다, 어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능력이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키 큰 사람들밖에 없는 곳에서는 제 키가 좀 작은 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작은 사람들 사이에 가면 제 키가 큰 키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키는 크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작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크다라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작다라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인식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자기 식대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럴 뿐인데 거기에 집착해요. 그 생각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사람 키 큰 거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사람 착한 거 내가 분명히 봤어.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봤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본 것이 옳다라고 집착하면서 그 분별을 쥐고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옳다라고 집착하기 이전에 이제 크다 혹은 작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때? 혹은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어때? 하고 물어보면 우린 대답을 쉽게 해줄 때 아, 그 사람 괜찮아, 좋아 이러거나 아, 그 사람 별로야, 성격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 사람 부자야,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즉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의 습관을 살펴보면 분별의 습관을 쓰고 있어요. 괜찮아, 별로야,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잘났어, 못났어, 이런 방식으로 둘로 나누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습관이거든요. 그냥 그대로인 것은 있잖아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의식의 뒤로 그냥 휙휙 사라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학교 운동장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만 눈에 확 띄고 그 무수히 많은 소리가 있는데 내 아들이 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 탁 와서 꽂힐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과는. 이처럼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대상을 파악할 때 좋다거나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해야만 나에게 와서 어떤 그 중요도랄까요? 비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딱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좋게 인식되거나 나쁘게 인식되거나. 이게 중생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필히 많은 대상들은 좋거나 나쁘잖아요. 본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듣는 소리도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있고, 그냥 좋고 그냥 나쁘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걸 보고 나면 더 보고 싶고 집착이 되고 애착하게 되고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반면에 싫은 거는 막 밀쳐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두 번 다시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거부하고 밀쳐내려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다라고 해석된 것들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나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크게 내가 의미부여를 하지 않은 것, 취사 간택하지 않은 것, 취하거나 버릴 사자, 버리거나 하지 않은 것, 아는 것들은 내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던 삶에서 무언가 하나가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어지기 시작했고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집착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해지면 내가 이것을 내 걸로 만들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 같은 환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20대 때,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때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니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고 하는 행동도 마음에 들고 예쁘고 잘생겼고 그랬다.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는 행동도 이뻐 보이고 자꾸 보고 싶고,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집착하기 시작해서 내 거로 만들려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이야 라고 취하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하거나 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웃거나 하는 것만 봐도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막 암담한 지옥처럼, 암흑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귀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걸 잘 접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옛날에 있던 그 마음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처럼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내 걸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가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으킨 그 마음을 실체화시키고 진짜라고 여기고,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을 진짜 나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한다라는 감정도 그게 진짜 나이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겁니다. 감정은.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난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B라는 사람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는데 TV를 보면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자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연이 화합하면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인연 따라 생겨날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해석을 해서 나는 파렴치한 사람인가 봐, 나는 나쁜 놈인가 봐, 이런 식의 해석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할 뿐이지, 그건 그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연법을 깨닫지 못했다 보니 인연 따라 생겨나는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취하려고 해요. 내 감정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여기니까 실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에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취하려고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죽고 사는 문제로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실 모든 문제들이 이와 비슷해요. 내가 A라는 고등학교를 갈까, B라는 고등학교를 갈까, A라는 대학을 갈까, B라는 대학을 갈까, A라는 회사를 갈까, B라는 회사를 갈까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A라는 회사가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B라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어디가 좋은지를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가 결국 A라는 회사를 가야지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A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져서 A라는 회사에 못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B라는 회사밖에 못 갔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도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막 너무 속상해서 아이가 가고 싶은 A라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다른 친구들은 붙었는데 이 친구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순위로 가려고 했던 B라는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충분히 붙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세 번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사실은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죠.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취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되게 심플한 일이거든요. 이 아이는 C라는 대학에 갔어요. 그냥. 또 옆에 친구는 A라는 대학에 갔고 또 다른 친구는 B라는 대학에 갔을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이 대학이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어떤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하는 게 없고 우리 집은 뭔가 해도 되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재수가 없고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없느냐 하고 가족 전체가 막 가슴 아파 하더란 말이죠. 그 괴로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인 스스로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 내 자식은 뭔가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저 집은 승승장구하는데 내 아이는 왜 벌써부터 되는 게 없지? 라고 여기지만 그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아이는 A라는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 견해들, 조건들을 내가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진짜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A라는 대학에 가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지 C라는 지금 간 그 학교가 정말 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진짜 인생의 어떤 귀인들을 지금 간 C 대학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곳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에는 내 귀한 인연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C라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왜 안다라고 생각할까요? 분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A라는 학교와 C라는 학교를 분별해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건 취해야 될 것, 이건 버려야 할 것이라고 내 안에서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 세상은 전부 다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고 서열이 다 있다. 회사도 대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걸 모르는 거냐? 알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이 스님은 좀 이상하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근원에서 이것은 분별일 뿐입니다. 또 언뜻 생각하면 그건 다 알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알지만 그 근원에서 정말 이것이 내 단순한 분별일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이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냥 이 아이가 갈 길을 갔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남편은 이 회사에서 진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진급을 안 하면 그냥 다른 곳을 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동일한 집착의 틀에 갇혀 있죠. 모두가. 여기서 진급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그 틀. 이걸 집착이라고 틀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집착이고 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분명히 자기가 모두가 함께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함께 집착한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진급을 못한 것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한 5년 이상 힘들어 하셨어요. 나중에 10년쯤 있다가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해지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와 스님 제가 그때 10년 전에 거기 진급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낫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진급을 했으면 가야 될 딱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그때 같으면 너무 당연하게 관행처럼 되던 일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깜빵 갔습니다. 내가 거기 갔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하면서
다행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는 몰랐죠. 지금은 또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또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세용지 말하는 말처럼 알 수 없어요. 삶에 어떤 것이 진짜 옳은지 진짜 틀린지, 내가 생각한 견해가 정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우린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